자, 오늘은 월요일에 안녕하세요 서식통입니다만 서식통보다 몇 걸음 걸었나가 더 궁금하실 것 같죠? 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세요. 지금 자, 오늘 서식통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보통 서식통 서정민 집사입니다. 오, 폐활량이 좋으시네. 그래, 좋네. 네. 술 안 차요? 저 사실 이게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밤마다 이렇게 홈 트레이닝으로 좀 단련된.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런가 숨이 안 차. 헛되지 않아. 세상에 존경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비결이군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진짜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집에서 살이 좀 붙고 있어요. 어딜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챌린지는 사실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집에서도 함께 이렇게 걸을 수 있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숨이 나 같으면 제가 지금 방송을 할 수 이래야 있을까? 되는데. 없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또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분이 어쨌든 건강 체질이야. 아까 맘먹 걸으실 때는 네. 정말 개그맨 같더니 딱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또 갑자기 딱 달라지시고. 네, 달라졌어요. 또 역시 서식통으로 프로야.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올라오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몇 걸음을 걸으셨는지. 집계 마감까지. 네, 집계 마감까지. 네. 9, 8, 7, 1, 땡. 네. 자, 몇 번지 알려주세요. 자, 저는 바로 3,893. 3초. 나 근접했는 것 같은데. 네. 그치. 야, 근데 대단히 많이 걸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 차고 하는 만보기였으면 조금 더 걸었을 텐데 이게 손에 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도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3,893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3,893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채팅방과 유튜브 여기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네. 정확히 맞추신 분이면 무조건 두 분이고 네. 두 분이고. 가장 근사치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 지금 유튜브에 남기신 분들은 이제 이분들입니다 하면은 이제 문자에 주소를 남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 홈트 방법으로 다음 주도 하나요? 그럼 하셔야죠. 예,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네. 뭔가 그 좋은 거를 가르쳐 주시고 사진 찍으라고 그래야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제가 물광 메이크업을 한 것 같네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어떤 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분리수거 생활입니다. 분리수거요? 슬기로운 네네. 분리수거. 좀 분리수거 생활을 슬기롭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또 오늘.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 한번 여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우리 2018년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서로 그거 쓰레기 안 받겠다. 안 뺏겠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해외에 갔다 막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좀 사는 지역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기억들이 조금씩 다르실 텐데요. 네. 업체에서 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가 않아서 집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가 맞아. 그냥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기억들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중국에서 이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 이제 이런 24개 재활용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제 수거를 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 팔아야 되는데 그 수출로가 막힌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에다가 되팔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자원 그 순환법에 따라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 비용을 담당 지자체나 업체가 이 분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들여 사온 쓰레기가 다시 이 업체에 내 돈을 들여서 처리하게 되니까 업체에서는 그렇죠.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우리의 이웃들의 처리 그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져가지 않겠다. 맞아요. 라고 포기 선언을 하게 된 일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때 좀 난리가 좀 났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제발 요거 잘 해서 잘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 양을 좀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일회용품을 좀 우리가 줄여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정말 그래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쪽 지구 반대편 쪽에서 그 뭐 우리나라 말 혹은 한자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그렇죠. 플라스틱이 네. 발견이 되고. 네, 그렇죠. 그 거북이에 있잖아요. 꽂혀져 있거나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는 것으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도 확실히 좀 줄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 이용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다 플라스틱 컵에다가 일회용
사용잔에다가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매장 안에서 마실 거면 그 이제 머그컵에다가 네. 가져가거나 텀블러를 갖고 온 아니면 거죠. 그렇습니다. 텀블러를 가져가면은 거기 안에 담아주시거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비닐봉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슈퍼 가시면은 네. 비닐봉지 예전에는 그냥 막 썼는데 저는 가방에 네. 그 일회용 접는 가방이 있어요. 그걸 갖고 어. 다녀요. 장바구니. 네. 역시 네네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보면요. 이 사실 비닐봉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네, 맞아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죠. 돌돌돌돌 어. 말아서 더 갖고 오시는 경우도 음. 있거나 아니면 굳이 이 뭐 물이 흐른다거나 네. 이런 게 아닌데도 비닐봉지를 뜯어서 그 안에 넣거나 네.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정말 많았었는데요. 많았죠. 네. 이제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음. 일부 정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요, 2021년, 2022년 사이로 대부분의 비닐봉지 그리고 일회용품 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일회용 사용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네. 그 지금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1월, 2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네. 조금 불편하지만 종이 빨대도 사용해보고, 그렇죠. 네, 장바구니도 좀 사용을 해보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부터 네. 이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죠. 그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서 뭐 공항, 기차역, 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면 일회용 잔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다시 된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4.15 총선 때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네. 이게 다 쓰시고 정말 그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가득 맞아요. 차 있었던 담아가지고. 기억이 있었거든요. 나갈 때 막 맞아요. 쌓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면 안 맞아요.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에서는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 공통 의견으로 좀 의견이죠.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회용품을 못 쓰면 잘 사용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네. 지혜롭게, 슬기롭게. 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 한 차례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에 같이 의견을 모았었어요. 네. 그래서 한 차례 한 뭐 4-5달 요 정도를 지금 우리가 잘 지켜왔는데 네.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사건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그걸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일회용품 용기라든지 네. 요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재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네. 차원에서 오늘 네, 이 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 알려주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런가요? 아. 네. 이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이 집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근데 자. 분리배출을 잘못하면은 내가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업체에서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음. 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요 부담을 좀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업체에 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 잘하고 계신가요?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아파트 오늘 분리배출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요거 잘 한번 봐야겠네요. 잘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즘에 치킨, 치킨. 피자 뭐, 네, 피자 박스.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달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박스들 어떻게 분리하고 계세요? 종이. 종이. 종이에다가 휙 던져놓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재활용품이 아니더라고요. 이 박스는 아니에요? 그 안에 왜 은박지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음. 지금 이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종이가 이제 그 우리 치킨 박스나 피자 박스 같은 거를 보면은 네. 겉면이 네. 반짝반짝 코팅이 돼 있어요. 그쵸. 네. 그거는 종이가 아니에요. 코팅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종이가 아니어서요. 이런 순수한 종이를 제외하고는 겉면이 얇게 코팅되어 있는 종이는 종이류에 배출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일반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그럼 이거 어떻게 버려요? 이제 재활이 여기 종량제에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버리기에는 이게 종이 같단 말이죠.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 요즘에 왜 우리 배달업체나 그 이제 소셜 커머스 같은 데서 시켜서 오는 그 배달 그 박스를 맞아요. 보면은 네. 안에가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은색으로 포장이 돼 맞아요. 있거나 네. 하거든요. 화려하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다 떼내야 돼요.
그 종이로 버리실 거면 그 안에 있는 은색 코팅지를 다 떼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업체의 그 재활용품 수거 종이가 네. 굉장히 단가가 이제 떨어지고 네. 종이 질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보다 해외에서 그냥 종이로만 재활용된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건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택배 상자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우리 택배 요즘 많이 받잖아요. 네. 송장 스티커, 그거 떼야 되고 테이프 빙에 다 버려야 떼야 돼요? 되잖아요. 다 그대로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거 다 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송장 테이프도 다 뜯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테이프로 이제 밀봉돼 있는 부분도 다 뜯어서 이제 그거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종이만 착착착 모아서 네. 종이류에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종이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실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재활용 분리수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서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거기에 네. 분리수거하는 날 네. 경비 아저씨가 있으면 싫어. 아저씨가 말이 많아. 자꾸 되네 안 이거는 되네. 아니에요. 아이고 뜯으셔야 돼요. 이거 503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잘 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없어. 그러면 얼른 갖다 놓고. 가서 놓고 뽀로록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네. 좀 아셨다가 네. 이제 좀 우리가 뜯을 수 있는 코팅지는 좀 네. 한번 뜯어보고 네. 영수증도 사실 종이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수증 영수증도 쓰레기거든요. 다 찢어가지고. 네, 그쵸?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아까 갖고 나온 이 스케치북 같은 경우도 네. 이거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철 다 떼어야 돼요. 이거를 스프링 별도죠. 다 이거 별도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겉에 표지도 반짝반짝해서 이거 그것도 안 돼요? 코팅지예요. 잠깐만요. 이거 코팅지인가? 이거 아무튼 뜯었을 때 뭔가 비닐이 조금이라도 묻어져 나오면 네. 이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분리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맞아요. 네, 그냥 내가 그 재활용 분리수거가 뭐 3분도 안 걸린다. 이런 분들은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아저씨들은 전부 그냥 후루룩 버리고 가는데. 그치.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해놓으면 아내가 가서 다시 다 해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 없을 때. 네, 이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자. 우유팩은 종일까요? 우유팩은 따로 모으잖아요. 우유팩. 우유팩도 그냥 버리셨죠?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우유팩 이게 아니에요. 어허. 속 안을 닦아서 종이로 네. 버리셨던 기억이 많으실 텐데요. 안 됩니다. 우유팩은요, 그 우유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부를 플라스틱 성분으로 코팅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이류와는 엄연히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우유팩은 종이팩류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 따로 수거하지 않는 곳이 지금은 현재 많은데요. 뭐 생협, 주민센터 등에서 이제 교환하는 방법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세종 같은 경우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네. 읍면동 사무소에 종이팩 무인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갖다가 버릴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종이팩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나중에 휴지 네. 이런 것들로도 재활용 되거든요. 그게 단가가 좀 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유팩이. 그렇다고 네. 합니다. 자, 그 종이팩은요. 씻고 음. 펼치고 말리고. 넣고 야.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유팩은 플라스틱으로 먹어야겠다. 앞으로 종이로 먹지 말고. 아유, 분리수거 힘들어. 아 힘들어. 자, 그다음에 알루미늄 캔 어떨까요? 그거 이제 다 캔, 물로 캔에다 헹궈가지고. 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물로 다 헹궈야지. 그게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물로 한번 헹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물로 한번 헹구시고요. 그리고 캔을 이렇게 밟아서. 찌그러뜨려서 빈 공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최소한의 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활용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대충만 밟는데 완전히 안 좀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꽝 찌그러뜨려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뚜껑은 이제 플라스틱 내용물인 비닐 소재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리필 용기, 아. 세제 리필 용기 같은 경우, 네네네. 아니면 우리 여름에 설레는 참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죠? 네네네. 네, 그런 플라스틱 아이스크림들. 그건 그냥 플라스틱에 버리면 되죠. 안 됩니다. 그 뚜껑은 윗부, 플라스틱이잖아. 윗부분은 또 비닐이잖아요. 그렇죠. 네, 윗부분은 플라스틱이고 밑부분은 비닐인데 따로. 아직까지는 요거 잘 배출하는 방법이 잘라서. 전 뚜껑 따서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안에 한번 또 헹구시고, 헹구고. 네, 요거 꼭 씻는 거는 항상 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쨌든 비닐을 찢어서 입구 부분을 네. 떼어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일회용품 요즘에 많이 음식 용기가 많이 배달이 그렇죠. 되는데요. 네. 계속 강조합니다.
씻어서 말려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씻기까지만 하고 그죠? 말리는 것까지는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실 그 재활용품 그 수거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같은 여름철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냄새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썩어져 있는 네.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뚝뚝뚝뚝 음식물이 떨어지기 떨어지잖아요. 때문에 네, 요분들이 살짝 냄새가 나도 살짝 오염이 돼 있어도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것과 안 헹궈주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나죠. 하니까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물로 헹구시고 헹궈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용기 있잖아요. 라면 용기. 그거는 라면 용기, 일회용 라면 용기는 그 이제 오염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일반 쓰레기에다가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량제에다가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오염도가 많은 거는 그냥 무조건 쓰레기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데이비드 로슨 씨가 오셨네요. 자, 지난주 왔던 거 데이비드 로슨. 오셨어요. 이분은 헬로 데이비드 로슨. 여기서 한국말이 될려나 굿모닝. 모르겠네. 거기는 굿 이브닝. 아, 거기는 굿이빙이겠네요. 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시카고 여기 텍사스의 텍사스. 미국 분이 네. 저희 한국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십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셨는데 네. 저희가 하는 말을 듣고 한국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급반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저는 그러면은 네. 자,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좀 나눠주시고요. 저는 네.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비닐에 대한 이야기. 네. 비닐도 사실은 우리가 뭐 아무거나 사실 다 비닐이면 버리는데 네. 오염 물질이 이제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물질이 묻어져 있는 그 비닐은 일반 쓰레기에 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어떤가요? 버리기는 버리는데 네. 그것도 비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닐 같은 게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다 이제 소각 같은 소각도 안 되고 땅에 묻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오래 가니까 썩지도 않고 그래서 이 비닐을 여기에 버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재활용이 어. 되게끔 하려면 사실은 깨끗한 비닐만 넣어주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어디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네. 비닐을 최대한 가져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비닐을 네. 아, 요거 한 번 쓸 거 한번 네, 우리 그러니까. 장바구니로 사용하자.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 슬기로운 분리수거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사용한 물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만 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네. 아, 일회용품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자 일회용품을 사용하되 현명하게 분리수거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이 분리수거 생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좀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때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또 날짜라고 하시니까요. 네. 잘 한번 살펴보시고. 갑자기 급격히 네. 필요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급격히 피곤해졌어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네. 슬기로운 분리수거 생활 퀴즈. 아, 퀴즈가 있나요? 좀 퀴즈를 퀴즈가 있나요? 준비했습니다. 퀴즈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네. 여러분들 요거 한번 OX 퀴즈니까요. 네.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 뭐 몰라도 한번 찍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네. 문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김치 국물이 든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김치 국물이 든? 스티로폼이에요. 아, 뭔가 김치 국물이. 묻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OX로 자, X. X.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지. O. 그렇지. 뭐가 오? 묻었으니까. 오. 네. 자,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스티로폼 원래 플라스틱류에 버려야 되는데 맞는데요. 하지만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때는 종량제 봉투에 그렇죠. 버려야 합니다. 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 쓴 플라스틱 칫솔 재활용일까요? 이건 X. X. 쓰레기. 따라 하시는 거 아니고요. 쓰레기. X. 커닝. 정답. X입니다. 네, 네. 자, 이 칫솔모와 손잡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분리를 해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요. 네. 다 쓴 칫솔 싱크대나 화장실 구석구석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네. 한 번 더 사용하고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창틀 청소 너무 좋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식기, 도자기,
화장품 병은 재활용일까요? 아니야, 이건 제가 알아요. 알아요? 아저씨한테 혼났어. 정답은? 이건 안 X. X. 정답 X입니다. 혼났어 내놨다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모두 재활용이 안 되고요. 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근데 특히 깨진 유리, 신문지로 잘 감싼 감아서. 뒤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 손을 다치시는 우리 수거 업체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들 요거 제대로 감싸서 버려주시고 혹은 또 감싸신 다음에 그 앞에다가 깨진 유리가 들어있음 요렇게 한 번만 좀 써주셔도 네. 그분들이 손을 이렇게 베는 일이 좀 네. 없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우리 왜 음식물 보면 캔 뚜껑 따잖아요. 네네. 그거 캔에다가 버리긴 버리는데 그 뚜껑이 날카로워서 손 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버릴 때도 주의가 참 조심하셔야 필요하더라고요. 돼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네. 칼은 고철 캔류가 아니다. 칼. 이것도 제가 혼났어요. 이거 혼났어요. 전 경비 아저씨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여기다 놓으시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혼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거든요. 재활용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O입니다. 이게 네.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꺼운 신문지, 천 등으로 싸가지고. 싸서 이렇게 버리셔야 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수거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이렇게 잘 칼 들어있음 이런 경고 문구도 좀 그러니까. 붙여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 분리수거에 대해 좀 배웠고요. 네네. 지금 SNS 얘기는 어떤 거 해주시나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루프탑 코리안. 루프 코리안. 그게 뭐예요? 코리안. 이게 지금 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지붕 위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총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주 우리 지금 SNS에서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저기 미국에서의 그 맞습니다. 사태 때문에. 그거? 숨을 쉴 수 없다. 네, 이게 네, 우리가 네. 지금 마스크 얘기를 하다가 숨을 쉴 수 그랬죠. 없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경찰이 이 과잉 진압으로 숨진 이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네.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약탈과 방화 규모로 이게 지금 좀 변질이 돼가고 예.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위가 계속되자 미국 SNS 상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루프 코리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필요하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1992년도로 우리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2년도까지 네네. 가요? 자, 이때 혹시 기억나시는 사건들이 있으실까요? 92년도. LA 폭동. 그렇죠. 그거 있었나? 자, 우리가 지금 LA 흑인 폭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로드니 킹이라는 한 흑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좀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네. LA에는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많죠. 거주를 하고 그랬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흑인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탈과 방화가 쉬운 한인들을 타깃으로 삼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교민들이 좀 경찰이나 정부에서 와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못했죠.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총기를 들고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때 교민 남성들이요. 군필자셨어요. 예비군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는데 특히 월남전에도 참전하셨던 우리 참전 용사들 네.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 시가전이나 이런 것에 좀 대비하는 자세가 좀 남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점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자, 그리고요. 자동차를 이 방어물로 쓰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왜냐면 이게 다 군대에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소총 들고 이제 뭐 이게 교대 근무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미국 언론과 흑인 폭도들에게 굉장히 진한 인상을 그렇죠. 남겼다고 해요. 충격을 줬죠. 네, 굉장히 저 사람들은 뭐지? 전문가인가? 네, 전문가들이 돼 있는. 네. 어떻게? 다시 이제 현재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이번 폭동 상황에서도 루프 코리안들이 또다시 나타나 주어서 이 상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SNS 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좋은 얘기인가요? 글쎄요, 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SNS의 목소리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 정부에서 좀 지켜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총기를 든 것이었는데, 스스로. 네, 문제의 이때 원인이었던 인종차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네. 루프탑 코리안 현상만 들춰내면서 장난스럽게 다시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 폭동이 일어났는지 본질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뿌리 깊게 박힌 인종차별 문제 우리가 외면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역시 좀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그렇군요. 괜히 좋지 않은 표현이군요. 그러네요. 네, 또 듣다 다른 보니까. 인종차별의 표현인 거군요. 네. 네. 그 데이비드 러선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뭐 여기가 좋지는 않지만 네네. 조금씩 기적들이 하고.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군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기적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기도하겠다고 좀 써주세요. 네,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네. 자 오늘 서집사님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운동을 하고도 전혀 숨참 없이 자, 또 이제 저 서식동을 퇴근하면 끝내네요. 될까요?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특정한 홈트를 네네. 인증샷 야, 그것을 야. 따라하는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네. 괜찮네요. 추천으로 선물 주신다. 좀 어려운 동작들이나 그렇죠. 어려운 자세들. 네. 오늘은 굉장히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셨는데 아주 유익한 네. 홈트 동작 인증샷 이벤트 괜찮겠는데요? 네. 괜찮겠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역시 사랑의 뜰 안에 서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너무 아유, 활기차지고 그러니까요. 네. 좋아졌어요. 네. 자, 정보통 우리들 주부님들의 정보를 책임지는 정보통 서식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